야들아 오늘 날도 더운데 카드 하나씩 먹고 화이팅 하자 알았지? 그리고 다 먹었으면 휴지로 좀 주변도 닦고 해라이. 미스터 본 뭐 할 말 있나 내한테? 뭐라고? 하나 깎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다 외우면 하드 하나 더 줄게. 유하, 이번 시간에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인구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쉽게 말하면 그래프입니다. 뭐를 나타낸 그래프인가? 성과 연령별로 각각 얼마나 있는지 나타낸 그래프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좌우로는 남자, 여자가 각각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고 위아래로는 각각 연령별로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런 인구 피라미드는 종류에 따라 5종류로 나눠집니다. 모양에 따라 5종류로 나눠놨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위에 맨 왼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피라미드형.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피라미드형입니다. 인구 피라미드 안에 피라미드형이 또 있다 맞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중간 종형이 있습니다.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종형. 세 번째 항아리, 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항아리형. 이제 밑에를 가보겠습니다. 밑에 왼쪽에는 별형,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는 표주박형이 있다 맞죠? 자, 이 그래프 종류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라미드형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할 때는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피라미드형은 인구가 증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거, 나라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자주 나타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에는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이런 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관계들을 아셔야 됩니다. 0에서 14세 인구는 다른 말로 유소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다른 말로 노년 인구입니다. 피라미드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를 한 것보다 더 큽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유소년이 많으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한다.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그래프 종형을 보겠습니다. 종형은 인구가 증가할까요? 정지할까요? 정답은 정지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정지하는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인구 형태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정지보다는 증가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왜 나왔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하도 알을 안 낳으니까 인구가 감소할 판이라서 증가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인구가 너무 증가를 해도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먹을 것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인구가 감소해서 문제지만은 옛날에만 해도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요런 말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형을 잘 볼 수 있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 모든 선진국이 아니고 일부 선진국입니다. 또 문제에서 선진국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종형 바바박 찍으면 절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것,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관계. 0에서 14세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딱 2배다. 딱 2배. 이제 항아리형을 보겠습니다.
항아리형은 다른 말로 방추형이라고 합니다. 항아리는 알겠는데 방추는 무엇인가?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실을 감아 놓은 막대기를 방추라고 합니다. 이제 알겠다, 맞죠? 그리고 항아리형의 특징,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를 보면 확실히 이전 그래프들보다 좁은 게 느껴집니다. 자라나는 애들이 작으니까 인구가 감소를 하겠다, 맞죠? 그리고 항아리형이 잘 나타나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인데요. 선진국이네. 그래서 아까 저랑 종형 공부를 할 때 종형은 모든 선진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긴 조금 애매하지만 한국도 항아리형에 속합니다. 마지막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가 작습니다. 뭐보다? 65세 이상 인구의 2배를 한 것보다. 한마디로 유소년 인구가 작다는 겁니다. 이전 그래프들에 비해서.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남은 것 2개가 있다, 맞죠? 별형과 표주박형. 별형부터 보겠습니다. 별형은 다른 말로 도시형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구 형태라 해서 도시형입니다. 별형의 특징 보겠습니다. 생산 연령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여기서 생산 연령이 무슨 뜻인가? 일하는 연령을 생산 연령, 다른 말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다 일하러 어디로 옵니까? 도시로 온다, 맞죠? 그래서 도시에 생산 연령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15살부터 64세까지입니다. 조금 의외인 게 64세는 내나 뭐 정년퇴직 부근이니까 뭐 예상이 가능한데 15살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생각보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15살부터 알바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표주박형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표주박형은 다른 말로 농촌형이라고 합니다. 표주박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생산 연령이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다. 일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도시로 갔다는 겁니다. 도시에 돈 벌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농촌 문제점이 뭡니까?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표주박형은 그리고 다른 말로 요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호로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호로형인가? 농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 보고 네 내 밑에서 농사나 지어라.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저는 도시로 가서 돈 벌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습니다. 저는 돈 벌면서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하죠. 야, 이 호로자스가. 그래서 호로형입니다. 농담이고 가운데가 오목한 술병이 호로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 중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 형태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되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 형태의 인구 유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종형이죠.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딱 2배가 포인트다, 맞죠?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선진국만 보고 무조건 종형이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맞죠, 선진국이 종형인 거. 하지만 선진국은 종형도 될 수 있고 항아리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고출생과 고사망 지역에 해당되며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 유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피라미드형. 포인트가 뭡니까?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또 저개발 국가가 포인트다. 맞죠? 다음, 인구 유형에서 인구 변동이 적은 인구 구조이자 이상적인 형태로 오른 것은, 정답은 2번. 종형이 왜 이상적입니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인구가 딱 정지되어 있다고 해서 이상적인 인구 형태입니다. 다음, 0에서 14세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며 프랑스, 일본과 같이 인구 재생산력이 감소하는 인구 유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5번 항아리형. 포인트는 뭡니까? 0에서 14세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인구 재생산력이 감소한다. 애를 안 낳는다. 인구가 감소한다죠. 항아리형, 인구가 감소형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다수 유출되는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인구 유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번 표주박형이죠. 생산 연령 인구가 다수 유출된답니다. 다수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50% 미만이다. 왜? 도시로 다 돈 벌러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